네, 안녕하세요. 제 영상을 클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. 오늘 분석할 기업은요, 현대해상 6급 공개 채용에 대해서 좀 분석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. 현대해상 6급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 졸업자분에 한해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대학 졸업자이시거나 대학 졸업 예정자이신 분은 4급 공개 채용 때 다시 한번 제 영상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현대해상 6급 공개 채용 분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원 부문은 6급 같은 경우에는 사무직만 있습니다. 다른 직종은 있지가 않더라고요. 이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이 플래너들 영업 지원 및 교육 업무를 해줍니다. 이 플래너라고 하는 것은 저희 보험 하시는 그 컨설턴트 아주머니들이나 많이 보셨죠? 그런 분들 얘기하는 거고요. 이 보험 계약의 완전 판매 관리 및 계약 보전 업무, 그런 거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보험 계약 심사, 입력 변경 업무 등 방문 고객 응대 및 사무 지원 업무까지 가끔씩 창구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 사무직 같은 경우에.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무직 6급 사무직의 경우에는 전문대학 졸업 예정자 및 기졸업자만 입사 지원이 가능하십니다. 이 졸업 예정자라고 하는 것은 올해 8월이나 내년 2월까지 졸업 예정자로 간주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서류 접수 마감은 2019년 6월 24일 월요일 오후 6시 18시까지입니다. 꼭 시간을 늦지 않게 일정 준수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. 그래서 시간 늦지 않게 참고해 주시고요. 전형 절차는 지원서 접수를 하시게 되면은요, 서류 전형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1차 면접과 인적성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게 되겠습니다. 그런 다음에 이 전 전형을 통과하신 분에 한해서 최종 면접을 실시를 할 거고요. 9월 중에 입사를 하게 되겠습니다. 지금 서류 접수 받는 기한에 비해서 굉장히 입사가 뒤로 미뤄져 있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서류 전형이 좀 기간을 길게 잡아서 서류를 꼼꼼하게 보겠다. 그리고 면접이나 인적성 검사에서 조금 검토를 많이 하겠다는 기업의 의도가 조금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. 서류 전형 합격자 발표는 7월 17일 12시에 예정되어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. 우리 현대해상의 인재상은 첫 번째는 글로벌 경영 환경을 주도하는 미래 창조인, 두 번째는 책임감과 주인의식을 겸비한 자율경영인, 그리고 세 번째는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는 금융 전문인을 원하고 있습니다.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하셔야 자기소개서 쓸 때 조금 반영을 하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꼭 어디 지원하실 때는 인재상이라든지 기업의 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지원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네, 이제부터 자기소개서 항목을 좀 프리뷰를 해보면서 한번 어떻게 써나가야 될지 좀 고민 좀 한번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항목입니다. 본인의 성장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고 가치관이나 성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영향을 준 사람이나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라고 했는데요. 이런 것들은 가장 뭐랄까 제가 봤을 때는 사람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어요. 왜냐면 이 사람들이 뭐 이 뭐야 저 자기소개서 항목을 만든 사람들이 일단은 원했던 건 사람이고 그게 없으면 사건이라도 갖고 와라 이런 건데 없으면은 자 제가 영향을 받은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가상의 인물로라도 만드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. 그래서 좀 스토리를 탄탄하게 짜시면 되겠습니다. 600자 이내이기 때문에 그렇게 길진 않아요.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 사람에게 내가 무엇을 배웠으며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내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까지. 왜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좀 대인 업무가 많은 회사란 말이에요. 근데 아니 영향을 준 사람도 없어?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. 기업 담당자 입장에서는
실제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요. 그래서 웬만하면 사람 쪽으로 가라,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두 번째는 이 장점을 활용하여 탁월한 성과를 창출하였던 경험 및 사례를 구체적으로 기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. 뭐 이런 것들은 다른데 자기소개서를 많이 써보신 분들이라면 충분히 답안지를 좀 갖고 계실 거라고 믿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번 조금 바꿔가지고 한번 제출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. 제가 볼 땐 첫 번째 항목이 오히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. 그리고 세 번째 항목입니다. 기업 문화 핵심 가치 중에서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생각하는 가치와 그 이유를 경험과 사례를 활용하여 기술하시라고 적혀 있네요. 그래서 기업 문화 핵심 가치 5가지를 보면 존중, 효율, 실행, 정도, 협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복합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. 누구를 존중하고 누구를 그 사람을 존중해서 어떤 일을 효율적으로 했으며 내가 생각만 한 게 아니라 실행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다른 길로 가지 않았다.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다. 뭐 이런 것까지 600자가 길지 않은 거라서 사실 5가지를 다 넣기가 힘들다 하시면은 최소 2가지에서 3가지 정도가 같이 복합적으로 좀 들어갈 수 있게 자기소개서를 꼭 꾸미세요. 아셨죠? 그리고 마지막 이제 자기소개서 한 가지 더 항목은 당사에 지원한 동기, 준비해온 과정, 그리고 입사 후 포부. 자, 여기 같은 경우에는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뭐 지원할 때 필수 자격은 아니지만 뭐 선택적인 그러니까 가점이 있는 자격증 항목들이 좀 있어요. 뭐요? 막 뭐라고 하죠? 보험관리사라든지 뭐 CPA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뭐 취득까지 했으면 너무너무 좋고요. 사실 취득을 못했다고 해도 이 사람들이 다 이해를 해요. 뭐 관련 자격증 등 같은 거를.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해온 과정을 쓰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입사 후 포부에 대해서는 내가 뭐 CS 전문가가 되겠다.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간단하게. 왜냐면 600자면 진짜 600자면 길면 길다고 할 수 있지만 한번 스토리가 시작되고 나면 정말 짧습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준비해온 과정이나 이런 쪽에 좀 포커스를 저는 줬으면 좋겠네요. 네, 이번에는 자기소개서 항목이긴 한데 이게 뭐 기업에 좀 특화되어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자, CS 마인드를 묻는 질문인데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경험을 기술하라고 했어요. 자, 현대해상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뭔가 내가 그 공동의 보험 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상을 해주는 건데 이 사람이 내 돈을 받는 거지만 뭔가 만족스럽게 받아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. 이제 상대방에게 만족감을 주었던 경험을.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좀 구체적으로 기술할 필요가 있으세요. 뭐 만족감을 어떻게 주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로 인해서 좋은 이득이 있었고 또 한 가지 더 해야 될 게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피드백을 주었다까지 갖고 가셔야 됩니다. 이 질문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사람들 아마 앞에 4개 다음 봐도 이 질문하고 이 다음 질문은 꼭 보고 걸러낼 겁니다. 자기소개서에서. 네 번째 항목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관련 질문인데요. 앞에 CS 마인드라든지 지금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똑같습니다. 둘 다 같은 질문이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2개로 나누는 것 뿐이에요. 자, 갈등이나 뭐 싸움이나 다툼, 뭐 불화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이것을 해결했느냐. 앞에 질문들 다 필요 없어요. 학교생활, 사회활동, 뭐 가정생활 다 소용없습니다. 필요가 없습니다. 그냥 갈등 해결 딱 이 4글자만 보시고 내가 살면서 정말 큰 갈등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갔었는지. 이거 해결 안 됐다고 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무조건 해피엔딩으로 끝나셔야 돼요. 이 질문에 대해서는. 어, 저 같은 경우에는 회사를 좀 옮겨 다니긴 했지만 이런 질문들이 오히려 이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물어보는지 더 잘 알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요. 저도 뭐 많은 기업에 자기소개서를 써봤고 많은 기업에 합격을 해봤지만 항상 이런 데서 좀 판가름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갈등 해결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갈등을 사실
음, 잘 해결 못 하잖아요. 그쵸? 그래서 근데 이게 회사를 다니면 자꾸 갈등이 생기고 뭐 이렇기 때문에 오히려 해결할 일이 많은데 사실 학교 생활 하시던 분들은 갈등이 생길 일이 그렇게 많이 없지.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서 좀 경험을 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은 음, 가정의 갈등까지도 좀 꺼내 보세요.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. 왜냐면 갈등 중에 제일 심한 거는 가족 내의 갈등이거든요. 이걸 어떻게 해결했는지 만약에 잘 풀어서 나간다면 아마 자기소개서 항목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얻으실 수도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. 아셨죠? 자, 다음은 이제 뭐 이전 영상에서도 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손해보험 업종에 대한 분석을 좀 해보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몇 가지 자료를 또 준비했습니다. 한국의 이 선보산업은 1940년대 후반 화재보험으로 시작했고요. 그리고 60년대 이후에 계속해서 발전을 해왔고, 뭐 이 손해보험 산업이라는 게 최근에도 뭐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리스크 보장 이런 것 때문에 훨씬 더 가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화재보험이라든지 생명보험은 별개예요. 그 손해보험하고 생명보험은 분리가 됩니다.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 현대해상에 지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알고 가셔야 됩니다. 생명보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삼성생명, 뭐 하나생명 이렇게 어디 어디 생명이 붙어 있고요. 뭐 화재 그 손해보험은 지금 현대해상이나 이런 손해보험이라는 데가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. 그런 거 좀 구분을 할 줄 아셔야 돼요. 그리고 뭐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장기 손해보험을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성장을 지속할 거라는 거는 변하지 않는 사실일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현재 국내에는 한 30여 개의 보험사가 영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. 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생명보험 시장하고는 분리가 돼 있죠. 근데 이 손해보험 시장에는 외국계 그 손해보험사들이 시장 점유율을 크게 갖고 있지 않아 가지고 국내 업체들이 한 97%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네요. 그리고 현재 그 97%의 업체 그 원수보험료 시장 중에 현재 현대해상이 차지하고 있는 건 16.5% 정도로 굉장히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. 자, 오늘 현대해상 6급 전문대졸 공개 채용에 대한 분석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. 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지만 또 그러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다음에는 또 좋은 영상으로 또 좋은 자료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요.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. 다음 영상이 올라오면 또 한번 클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현대해상에 지원하시는 모든 분들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